수학 고민 해결하고 신나게 도움닫기. 도움닫기! 네. 점프. 자, 우리 그 학생들, 학교의 모습이 다시 좀 활기찬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학생들이 반가워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체육 시간입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체육 시간은 뭐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친구들의 모습을, 얼굴을 보면서, 그렇지. 입모양을 보면서 같이 체육 시간을 즐기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게 생소하면서도 야 정말 즐거운 경험이라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진짜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껏 뛰어노는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 한편으로는 참 또 이렇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뭐 하다못해 축구를 해도요. 네. 서로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패스! 야, 그렇지. 여기! 그래야 되는데 마스크 끼면 잘 들리지도 않고. 여기 했는데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까웠죠. 네, 뭐 또 그리고 마스크 벗으면 서로 잘 못 알아보는 건 아닌가 걱정도 돼요. 네, 뭐 금방 익숙해지겠죠. 누구였지? 너구나 이렇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그동안 답답했을 텐데 고생 친구들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답답한 걸로 따지면요. 네네. 마스크 쓴 체육 시간도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수학 시간이 정말 답답할 겁니다. 제 옛날 얘기 같은데요. 예, 거의 뭐 1순위예요. 답답한 걸로 따지면. 그렇죠. 하지만 수학에 대한 답답함만큼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이 구멍난 이 학습 격차를 메워주기 위한 그런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요게 지금 뭐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너도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나 오늘도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누리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떠한 단원을 해결하고 갈지 그 단원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저희가 해결해드릴 단원은 바로 그렇습니다. 4학년 1학기 나눗셈입니다. 네. 자, 선생님, 나눗셈이 처음 등장하는 건 3학년 1학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4학년 시기에 유독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요, 4학년은 기존에 배운 덧셈, 뺄셈, 곱셈에 이어서 나눗셈까지 완벽하게 익혀서 삭칭, 연산을 모두 완벽하게 학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4학년 때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또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연산 영역에서 고학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분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경우에는 나눗셈이 완벽하게 마스터되어야만 원리를 이해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눗셈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력을 키워야 할 4학년 시기에 특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4학년에서 나눗셈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만을 익힌 학생들은 당장 6학년에 올라갔을 때 분수의 나눗셈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이 한 가지 예만 봐도 나눗셈의 원리와 방법을 잘 이해하는 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또 3학년 때는 그래도 재밌게 풀었는데 4학년이 되니까 심화된 과정에서 자릿수도 커지고 하니까 나눗셈 자체를 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친구가 바로 나눗셈을 난 못해요, 어려워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데 네. 난 그냥 나눗셈이 하기 싫어요. 굉장한데요. 난 이상하게 나눗셈이 풀기가 싫어요. 시원시원하네요. 약간 요런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하기 싫다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먼저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 상위 학년에 나오는 확장된 개념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단순 문제풀이만 하면서 지쳐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나눗셈이 어려워요가 아니라 나눗셈이 싫어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강예찬 학생과 어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예찬이군요. 예찬이 반갑고. 나눗셈이 싫어요. 네, 나눗셈이 싫은 예찬이. 궁금해요. 어떻게 싫어할지. 절대 어렵진 않습니다. 숙제 있지? 안녕하세요. 나 답사 학원 거. 빨리. 학원 숙제 하고 그러고서 놀고 싶을 때 놀아. 놀고 싶을 때 놀고 아니 학원 숙제 하고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아, 지금 학원 숙제 지금 약간 안 하고 약간 이제 땡땡이 치려다가 걸렸어요, 지금. 아, 뭔가 좀 벌써부터 좀 지루해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일단 뒷모습부터가. 나눗셈 수학 공부요. 숙제. 그래도 뭐 엄마가 한 번 하라고 하면은 뭐 두 번만 안 하게 하고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착한 거예요. 네네. 근데 보니까 여기 문제집 빈 공간에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예. 연산은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정확하게 써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귀찮아서 약간 책이 끄적끄적 그런 것 같아요. 적거나 또 암산을 해버리면 바로 계산 실수로 이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의자가 좀 들썩들썩해요, 지금. 그렇죠. 월시면 실용연구 인사무가 우상 슬슬 거의, 예. 딴 거 하죠, 이제. 공식이죠, 예. 한국사. 한국사. 수학 공부하는데 한국사. 맞습니다. 예, 이거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만화로 배우는 한국사 느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찬아. 그렇죠. 아이고. 이럴 땐 여지없이 또 엄마가 등장하시게 그렇죠. 되죠. 국룰입니다. 아, 저 표정 보세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숙제를 끝내고 그러고서 책을 봐. 얼른. 빨리 마무리하고. 얼마나 괜찮 여기 뭐 얼마 안 되잖아.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예찬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학년 때는 잘 했거든요. 지나면서 좀 학원도 가기 싫어하고 문제 푸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학원 잘 가면 예찬이 좋아하는 역사책 사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마하고 항상 딜을 하죠. 그래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고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보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기 네. 싫으니까 지금 보면 성의 없이 숫자를 막 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연습장에다가 글씨를 그러니까. 써서 계산했을 때보다는 네네. 실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게 있으면 딱 떨어지지 않고 좀 나머지가 막 먼지처럼 있을 때 좀 너무 느리게 풀어서요. 딱 떨어질 수도 있는데 딱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해요. 이게 운명인가 싶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재밌는데? 아니 뭐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서 뭐 그런 말 뭐 하면 안 됩니까? 다만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예. 네. 이게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한다. 야, 이거 그냥 그래,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야, 나눗셈 하나를 푸는데 운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나눗셈을 하는데 그 나머지 숫자가 남는 것을 먼지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게 지금, 예. 꼴도 보기 싫은 거거든요. 저리 훅 날아가 버려라.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왜 나머지가 나오는 것이냐? 예, 예. 굉장히 재밌는 친구네요. 사실은 저렇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긴다는 저 말은 나눗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푸는데 어쩌지? 나머지 있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쩌지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풀 수 있는데 나머지가 먼지처럼 있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려니 귀찮아.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게 내 운명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네. 실력은 좋아요. 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요.
내가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하기 싫어. 그냥 운명이니까 그냥 할게요. 약간 어쩔 수 이런 없어.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실력이 없는 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는 접근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서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나오는 계산이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나눗셈이란 같은 수만큼 덜어나가는 것이잖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13 나누기 4의 몫은 사탕을 예를 들어서 사탕이 13개 있을 때 4개씩 몇 번 덜어나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눗셈의 몫은 3번 덜어나갈 수 있으니까 3. 그리고 하나가 남겠죠? 네.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눗셈의 몫이 항상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예찬이가 운명이라고까지 예. 표현을 했는데 네네네.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앞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력은 있는 학생이다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보시면요. 네. 기초 테스트의 1, 2번 문제는 사실 기본 풀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3번, 4번, 5번 문제는 어느 정도 심화 문제입니다. 결론은 다 풀었죠. 덧셈, 뺄셈, 곱셈의 기초 과정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나눗셈의 원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또 나눗셈과 관련한 학습도 많이 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숙제처럼 과제처럼 억지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져서인지 아까 이제 화면으로 보면 온몸으로 그 힘겨움과 하기 싫음을 표출하면서 푸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 연필 잡은 손에 힘도 없고요. 그래요? 그 문제집을 보면 이곳저곳에 마구 계산 과정을 적고 있었어요. 일단 나눗셈에 대한 이제 흥미를 높이고 문제풀이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김누리 선생님께서 출동하시는 건가요? 정답! 야 지난주에 제가 수진쌤을 추천했더니 많이 서운해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 수진쌤이 이제 곱셈 요정. 네, 곱셈 요정으로 또 활약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럼 오늘은 나요. 나눗셈 요정. 나눗셈 요정. 그렇죠. 아, 나요. 뭐 어떻게 출동했다 오신 겁니까? 나눗셈 여왕은 아, 어떨까요? 여왕으로. 아, 여왕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요정보다 여왕이 낫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과연 나눗셈 여왕 우리 김누리 선생님과 예찬이의 공부, 야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예찬아,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에 숫자를 한번 써볼게. 잘 봐. 예찬이 역사 좋아하지? 그때 있던 자료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때의 책 같은 걸 보면서 추리를 하고 짐작을 하면서 아, 그 옛날에는 이랬겠구나 라고 풀어가는 거잖아. 수학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암호거든. 이 속에 담긴 암호를 역사 풀듯이 우리가 추리하면 돼. 역시. 아예 관심사에 맞췄어요. 그렇죠. 역사에 맞춰서. 저것이 피라미드 입구를 여는 비밀번호다. 아, 확 재밌어지지. 예찬 입장에서는. 156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19개의 방에 군인을 이제 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19개의 방에 군인을 재우려면 8명씩이 들어갈 수 있어요. 19개의 방에 8명씩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몇 명이 남았어요? 4명이 남았어요. 몇 개의 방에 1명씩 넣으면 될까요? 1명. 1명씩. 그렇다면 8명씩 들어간 방은 몇 개? 9개의 방 중에 4개가 15.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방은 몇 명씩이 들어갔다? 8명씩. 나머지 4개 방은 원래 8명이었는데 9명. 그렇지. 그 소리를 내려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암호를 풀었던 거예요. 이
그렇지. 지금 이 소리도 좋아. 이 소리도 너무 좋아요. 자, 암호가 풀린 문제가 예찬이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야. 나눗셈 문제를 보면 무조건 이걸 풀어야 되는구나 하고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항상 암호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지. 혼자서도 이렇게 상황을 떠올리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나도 다시 시간을 돌려서 그러네요. 나도 암호 해독 이런 거 어릴 때 재밌어 했거든요. 암호라고 좀 알려줘요. 그 당시로 날 좀 돌려 보내줘요. 그럼 나도 미분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갖고 난 지금도 되게 지금 리액션 안 하고 봤어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리액션 안 하고 수업을 듣고 있었네 내가. 아니 이 아이 이게 너무 좋다. 이 관심사로 딱 접목시켜서. 야, 이게 보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딱 시작하니까 아까 전에 문제 안 풀려는 예찬이의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선생님 가자마자 어떻게 바로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까? 보셨죠? 네네. 네. 이거 지금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하신 겁니까? 아니 너무 아이가 이제 행복하게 문제를 풀어서 네. 저도 좀 뿌듯했거든요. 예찬이 경우에는 이제 수학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네. 예찬이가 좋아하는 것 바로 역사라고 했거든요. 그 역사와 연계시켜서 흥미를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적용해 봤는데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역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스토리에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공식과 문제에 스토리를 넣어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야. 아니 우리 수학에서 뭐 늘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좀 이제 수학으로 맞아요. 끌고 와서 이제 흥미를 끌어올려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아니 뭐 단적인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소진 선생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보니까 예찬이가 굉장히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네. 정말 밝고 긍정적인 친구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러세요. 김누리 선생님과 함께 예찬이가 좋아하는 즐거운 역사를 접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찬이의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로만 접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 형태로 수학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솔루션이 또 있는 거예요? 나 방송 끝난 줄 알았지. 끝이 아니구나.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놀이 형태로 나눗셈에 접근한다고요? 저학년도 아닌데. 예.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그 놀이로 접근하는 방법 어떤 뭐 방법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요. 나눗셈의 실력을 쑥쑥 높일 수 있는 나머지 비교 놀이를 해볼 겁니다.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오.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숫자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 숫자 카드에는 2자리수, 3자리수가 막 적혀 있어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2부터 9까지 수 숫자판을 만들었어요. 먼저 숫자 카드를 바구니 안에 집어넣어요. 자, 집어넣고 그 다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숫자 카드를 하나 뽑아요. 근데 간단히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거라 가정에서도 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294가 나왔군요. 자, 가운데 이렇게 연필을 꽂고. 그렇지. 자, 한 사람은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손으로 해보세요. 오, 재밌지 뭐. 오, 8. 그러면 쓰세요. 294 나누기 8. 자, 예준이도 5, 3. 294 나누기 3. 그래서 빼면 5.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필을 딱 힘 주고서는 이렇게 힘줘서 뱅글뱅글 클립이 돌려서 클립이 가리키는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숫자판을 일부러 사지 않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그러네요. 나머지 큰 수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이제 놀이고요. 또 어떤 때는 나머지가 작은 수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문제를 풀지 않고 저렇게 놀이 형태로 여러 개의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속도도 높이고 흥미도 높일 수 있죠. 이야. 자, 그러면 예찬이가 나온 나머지는 몇 수죠? 동생이니까 해볼까? 294 나누기 3. 24니까. 어머! 나머지가 몇이죠?
딱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기지? 나머지가? 이게 왜 아니야? 6이 6. 그러니까 누가 큰 사람이 이겨야 되죠. 누가 이겼죠? 오, 박수 쳐줍니다. 자. 야. 아니, 동생이 착하네. 그래요. 아니, 원래 저 때는 아무 이유 없이도 내가 졌다 그러면 에이, 이 뭐야, 막. 그렇죠. 하지 마! 야, 이래야 되는데, 네. 굉장히 착해. 박수 아주 야, 쿨하게 박수를 또 쳐주고. 아니, 근데 이제 그 나머지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먼지 같았던 그 나머지가 너무 절실한 이제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 너무 좋은데요. 그러네요. 먼지가 뭐 1이 있든 5가 있든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적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나머지가 안 나오고 딱 떨어져 봐. 내가 좋아하는 딱 내가 좋아하는 떨어지네. 거고, 이거는. 네, 이것도 그거대로 희열이 있고. 네. 좋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네네. 게임이 아니라 문제집으로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네. 아닙니다. 정말 즐거워하잖아요.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예찬이가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아하 뭐 하는 감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연필을 꽉 잡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문제를 사사사삭 풀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놀이로만 살짝만 관심을 갖게 해주면 나눗셈도 좋아하고 또 나아가서 수학도 좋아하는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초등 수학 학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또 자신감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형제가 보니까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잖아요. 네네. 게임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면 좋은 성적과 또 자신감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뭐 분위기가 호전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검증의 시간 에이. 세거든요. 의심 좀 그만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정말로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먼지 같다고 했던 그 나머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는지 이거 좀 검증해봐야 됩니다. 하긴 또 하다가 보니까 이조차도 난 재미없다. 돌림판도 재미없는데 그냥 운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자신만만한 표정을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과연 어떤 결과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랑은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네, 표정 자체가 아주 자신만만한데요 지금. 34지? 6번이니까 64. 그 소리가 나와야 돼. 뭔가를 또 이제 딱 지적을 해주시고요. 네. 옆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쓰니까 계산을 했는데도 내가 170을 쓴 건지 17,034를 쓴 건지 헷갈려. 자기가 쓴 건데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 계산하는 것은 반듯하게 세로셈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두면 보기에 편하겠지.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또 이제 습관을 가지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봤을 때도 하고 더 이해가 잘 돼. 그렇지? 아주 잘했습니다. 이야, 하나 틀렸네요. 잘했네요. 야,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지루하지 않았어요. 나눗셈이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수학은 그냥 펜 들고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조금 새롭게 알게 됐고 또 이야기식으로 또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이야. 아니 나눗셈이 지루하지 않다 그랬으면 이제 얘기 끝난 겁니다. 그렇죠. 뭐 예찬이를 둘러싸고 있던 먼지들이 다 사라졌어. 날아갔습니다. 나의 운명이 아니었구나. 그래. 이렇게. 운명이 아니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진짜 나눗셈이 지루하지 않대요, 이제 선생님. 뭐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정말 대견하죠. 네. 다만 먼지를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 더 말끔히 정리해야 할 것이 보였죠. 네. 바로 문제풀이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데요. 이게 습관화되면 특히 나중에 소수의 나눗셈을 할 때 소수점 찍는 위치를 정할 때 이제 실수해서 오답을 쓸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습관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받아쓰기 이제 10칸 노트, 10칸 노트를 사용해서 그
나눗셈 문제를 풀어보라라고 이제 솔루션을 주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쓰다 보면 한 칸 한 칸에 숫자를 써서 쓰다 보면 그 위치와 자릿수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정성 들여서 문제풀이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다시 한번 검산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이제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네. 우리 친구들은 나눗셈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개념이요. 이때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를 보면서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네. 교구를 통해서 직접 체험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굳이 교구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탕, 초콜릿, 아니면 뭐 블럭, 네. 큐브 이런 것들로 직접 똑같은 개수로 나누고 아니면 전체에서 빼보고 해가면서 나눗셈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원리를 알고 제대로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교구를 통한 체험활동이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수학교재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또 정확한 계산을 위한 계산훈련도 뒷받침된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연산 단원도 아주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찬이와 같이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재미있는 스토리로 엮은 수학책을 읽으면서 나눗셈에 대한 흥미도 키우고 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스토리를 창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문제집에서 벗어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 아마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네. 예찬이의 경우처럼 문제를 풀고 수학 공부를 일정 시간 하는 것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학습하는 자세와 필산할 때 그 문제풀이 기록 습관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습에 대한 지속성을 떨어뜨리고 힘들게 잡아놓은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와 바른 풀이 기록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주면 좋아요. 그런 방법을 이끄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칭찬이죠. 칭찬. 자세가 바르면 바로 즉시 과한 칭찬. 어이구 잘한다. 아이고, 우리 비글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먹는 걸로 했어요? 소리를 반듯하게 잘 쓰면 바로 즉시 과한 칭찬.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이가 문제를 잘 풀었을 때, 약속한 걸 해냈을 때 등 칭찬을 해야 할 순간은 정말 많죠. 그쵸. 칭찬의 후한 엄마,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눗셈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던 예찬이를 봤는데요. 이 수학을 대하는, 수학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뭐 문제집 풀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명쾌한 솔루션 원하시는 분들 밑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많은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신 김누리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